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10번째 편 향당편 마지막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침불시 하시며 거불용 이러시다 그랬습니다. 침, 잠잘 침자인데요. 주무실 적에 취침을 하실 적에 주무실 때 시동처럼 주검처럼 하지 않으셨다. 주검이 이제 시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신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렇게 그런 상태의 이제 몸을 말하는 건데, 잠자는 내 몸의 상태가 그렇게 빳빳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주무시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거불용이라는 것은, 요 거라는 것은 평소에 거처하는 모습입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한 사람을 만나거나 특별한 일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에 일반적으로 거처하실 때 용하지 않으셨다는 요 용자는 용모라는 의미의 용자인데,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는 특히 용의라고 요 의자를 붙여서 이제 용모가 아니라 용의라고 해석을 하는데, 요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저렇게 행동을 하고 태도를 취하는 것이 참 보기가 좋아서,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저 사람처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의예요. 본받고 싶어 하는 그런 태도가. 그러니까 용의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았을 때 본받고 싶어 할 만한 어떤 그 태도나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위엄도 있어야 되겠고 근엄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딱딱하거나 경직되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무섭거나 뭐 이렇게 돼서는 이제 안 되고, 그러면서도 점잖고 위엄이 있고 근엄하면서도 그 안에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들어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말하자면 용의예요. 그런데 평소 거처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 평소에 거처하실 때는 지난번에 앞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신신여야 요요여야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편안하게 거처하실 때는 신신한 듯 하셨고 요요한 듯 하셨다. 신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펼신자, 그래서 뭔가 걱정, 근심, 두려움, 막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이 위축되거나 하지 않고 느긋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여유롭고, 그런 것이 펼신자의 뜻이고요. 이 요요라고 하는 것도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기쁘고 유쾌하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을 떠올려 보시면 용하지 않으셨다. 평소에는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의미인지 느끼실 수가 있고, 이제 반대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난다거나 어떤 일을 해야 되거나 뭐 어떤 상황에 내가 대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이제 또 딱 그 상황에 맞는 모습으로 전환이 되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견 자체자 하시고 수압이나 필변하시며 견 면자 여 고자 하시고 수설이나 필 이모러시다 이랬습니다. 자체자, 면자, 고자, 이것은 지난번에도 9편인가에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체자라는 것은 이 자체가 그때도 설명드렸듯이 상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상을 당한 사람, 그래서 상복을 입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요 면자는 요 면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관복을 입었다는 뜻이고,
관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뭐 복지라든가 뭐 요즘 말로 하자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무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 고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각 장애인을 말하는 건데 꼭 눈이 먼 시각 장애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다른 사람하고 달리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은 그 사람을 더 배려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앞에서도 공자가 언급한 것이 있었는데 실제로 공자가 이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상복을 입은 사람을 보시고 그 상복을 입은 그 사람이 아무리 비록 나하고 절친한 사이일지라도, 저 앞자는 친하다보다도 더 정도가 과한 것을 말합니다. 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친하다 이상의 허물이 없이 그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상복 입은 사람이 반드시 변하셨다. 이 변하다라는 것은 자세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라면 농담도 하고 막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그런 친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상을 당했다 그러면, 그리고 자체 같은 무거운 상복을 입었다 그러면 부모와 같은 그 아주 가까운 누군가를 여인 겁니다. 그러면 그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편하게 지냈던 그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깍듯하게 해야 되고, 뭐 평소라면 막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편하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예의를 갖추어야 되고, 진심으로 대해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는 수설이나, 비록 그 상황이 공적인 상황이 아니고 아주 편안한 사석에서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요 설자는 사사로울 설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 사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반드시 모로써 하셨다. 모라는 게 앞에서 이제 용자도 나왔지만 요 용이라는 것은, 요 모라고 하는 것은 예모. 그러니까 내 모습을 예를 갖춘 모습, 예를 갖춘 자세로 이분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그렇게 대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관복을 입고 이 사람이 하는 그 역할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우리의 행동이 저분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장애인을 대할 때보다 훨씬 더 내가 긴장해야 되고 훨씬 더 깍듯해야 돼요. 자칫하면 그냥 편하게 하는 그 행동이 저 사람한테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하나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을 대할 때는,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훨씬 더 이제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흉복자를 식지하시며 식부판자러시다 그랬습니다. 흉복자는 흉복을 입은 사람인데 흉복이라는 게 상복입니다.
흉내가 길예, 흉내 막 이런 게 있는데 이 흉내가 상내거든요. 상내. 오례 중에 5가지의 국가 오례 중에 흉내가 있는데 이 흉내가 상내예요. 그러니까 흉복은 상복이에요. 흉복자가 나왔고 여기 이제 식부판자 할 때 부판자가 나왔는데 이 부판이라는 것은 판자를 짊어진 자 이렇게 돼요. 판자를 짊어진 자. 저 판자를 짊어진 자가 뭐냐? 그러면 이 판자가 나무 판자인데 목판인데 저 목판이 어떤 용도의 목판이냐? 그러면 어느 지역에 그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명부가 쓰여져 있는 목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호적, 나중에 단어로 얘기하자면 호적 같은 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와 관련된 그 신상 명세 또는 그런 호적과 같은 것 또는 지도, 그 지역의 지도를 이제 목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이제 필요할 때 그것을 이제 이렇게 탁본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 하도록 했던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지역을 행정적으로 통치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 게 판이에요. 그 판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뭐 이제 어디에 어느 마을에 가서 뭐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뭐 세금을 물린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공무를 집행을 할 때 거기 가서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것들을 짊어지고 공무원들이 간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부판자라고 하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공무집행관을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상복을 입은 사람,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 면자, 자체자,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 고자 이런 게 있었지만 여기는 이제 고자는 없고 흉복자와 부판자가 있는데 여기 이제 특별히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요 식자예요. 요 식자. 그러니까 흉복자를 식하시고 부판자를 식하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저 식이 뭐냐면 이것은 이제 특별히 이런 상황입니다. 수레를 타고 가시다가도 요게 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예요. 공자가 수레를 타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앉아서 가는 겁니다. 수레를 타고 가요. 수레를 타고 가는데 요 바깥에 수레 바깥에 흉복을 입은 사람, 상을 당해서 흉복을 입은 사람이 있거나 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내가 안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수레를 타고 가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그 사람들한테 예를 표하고 공감을 표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공자가. 그런데 내가 지금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을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수레에서 내려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이제 가면 여기에 바닥으로부터 이런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손으로 이 수레를 요거를 잡으면 몸이 이렇게 돼요. 몸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 나무를 식이라고 그래요. 식이라는 나무예요. 근데 내가 이 식이라는 나무를 이 수레 안에서 잡으면 내가 자연히 몸이 이렇게 숙여지게 돼요. 그것이 바깥 사람에 대한 내가 예를 표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레를 타고 가다가도 상복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예를 표하셨고 식하셨고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도 식을 해서 예를 표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식자에 수레 거자가 옆에 붙어서
요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요걸 뭐 사전 같은 데 찾아보시면 수레 앞 가로 나무 식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게 뭐 수레 앞에 가로나무가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이게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요 식이라는 글자는 식자는 소식이라는 분의 이름으로 이제 쓰였는데 저분이 소동파입니다. 소동파의 소식이죠. 자, 그 다음에 15번 이어서 보시면 유성찬이여든 필변색이 작 이러시다.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분이 내게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성찬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걸게 차려진 성찬을 준비를 나를 위해서 해주시면 반드시 변색이 작 이러시다. 변색을 하고, 변색이라는 것은 이제 정색을 하고 낯빛을 변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걸게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그러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안색을 낯빛을 변하고 작은 일어나서, 일어날 작자입니다. 저기서는 지을 작자가 아니고 일어나서 그 감사함을 그 주인에게 이제 표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성찬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냐, 그러면 성찬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 하는데, 성찬이 아니어도 감사를 표하겠지요. 그러나 성찬을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더 감사를 표하는 것이 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애써서 성찬이기 때문에 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찬을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것에 대해서 더 감사를 표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신뢰 열풍열에, 신뢰 그러면 요건 우레뢰자고 요 신자는 빠를 신자인데, 빠른 우레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레는 소리지요. 소리고 그 다음에 번개가 치잖아요. 번개가 치는데 이 쿵쾅 쾅쾅 하는 우레가 소리로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번개가 섬광이 번쩍 하는데, 빠른 우레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사이가 가까운 거예요. 시간적 거리가. 소리가 나고 얼마 안 있다가 그냥 팡 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번개가 우리하고 가까운 곳에서 지금 치고 있는 거죠. 멀리에서 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한테 더 저 번개가 유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풍열이라는 것은 이제 막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매서운 바람이 막 태풍처럼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기상 상에서 막 천둥, 번개, 바람, 비 막 이런 것이 엄청나게 이제 쏟아져 내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징후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반드시 변하셨다. 그러면 변했다는 것도 역시 낯빛을 일단 긴장하는 낯빛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세도 바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상황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별 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러한 자세로 이 상황을 대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도 막 아주 어렸을 때에도 서당에서 제가 공부할 때 막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거나 막 천둥 번개가 막 무섭게 치거나 막 이러면, 또 태풍이 불거나 막 이러면 막 자고 있는데 형들이 깨워가지고 앉아 있자고 막 그러고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보실까요?
승거하사 수레를 타시고서 수레를 타고 가시는데 이제 수레를 타실 적에 반드시 수레를 타시면서 반드시 정립 바르게 서서 바르게 선다는 것은 두 발을 세우고 선다 뭐 그런 뜻도 그런 뜻이겠지만 만약에 그 좌석에 앉는다 할지라도 자세를 꼿꼿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집유러시다. 저 유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은 집수러시다.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끈. 그러니까 이제 수레가 있다 그러면 수레 안에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이 수레가 이제 흔들흔들하면 이렇게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끈이 있고 그 끈을 꼭 잡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레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이 수레에다가 그냥 내 몸을 맡기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세를 반듯하게 해서 혹여라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타는 것이죠. 뭐 당연한 것이 이때 수레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 이 바퀴가 신축성이 있어서 탄력성이 있어서 이 흔들림이 적은 것도 아니었을 거고 이 도로 자체가 지금처럼 뭐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과 우리가 타는 그런 자동차 하고는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자신을 그냥 방치해 놓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거중에 불 내고 하시며 불질언하시며 불친질하시다 그랬는데 이제 수레 안에서 불 내고 하시며 그 내부를 두리번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말을 빨리 하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불친질하시다. 친히 직접 손가락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수레 바깥에 누군가 어떤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아니하셨다. 이랬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뭐냐? 그러면 불확실성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를 둘러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내 수레도 수레지만 다른 사람의 수레를 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두리번 막 이렇게 뚫레 하고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괜히 내가 뭔가를 의심하거나 못 믿어하거나 또는 뭔가를 염탐하려고 하거나 뭐 한다고 하는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왜 그렇게 두리번거리냐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기도 어렵고 그런 걸.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아예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빚어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내가 아예 차단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게 요런 수레를 타고 가면 이 안에서 누군가 두 사람이 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럴 때 말을 빨리 하면 이게 지금 뭐 밀폐도 잘 되어 있지 않을 테고 덜크렁 하는 소리가 다 날 테고 그런데 거기서 말을 빨리 하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내 안에 타고 있으면서 저 수레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 특히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손가락질을 하거나 어떤 뭐 물건이라든가 어떤 곳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을 뭐 어떻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혹은 또 뭘 가리키니까 뭐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 하고 불필요한 그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누군가를. 그러니까 내가 직접 뭔가를 가리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오해할 수 있게 만드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혹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을 보시면 이것은 이 17절의 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게 온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온전한 문장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 내용이 있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장들입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향당편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논어 20편이 한 시기에 편찬이 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3개의 시기에 나누어서 편찬이 된 것이라고 보고 그 중에 첫 번째 시기에 편찬된 것이 하기편 1편부터 향당편 10편까지입니다. 그러면 향당편 10편까지가 첫 번째 시기에 이제 편찬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바깥에 있는 편이 향당편이겠죠. 그걸 편찬해서 보관을 할 때. 그러니까 그때 주간으로 만들었을 텐데 그 주간의 마지막에 있는 향당편의 마지막 구절이 가장 이렇게 손상이 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반드시 그렇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향당편 중에서도 이 17편이 가장 기록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건데요. 그래도 남아있는 글만 가지고 해석을 해보자면 색사 거의하여 상이 후 집인이라 그랬습니다. 안색을 보고 사람의 낯빛을 보고 그 사람의 낯빛을 보고 거의하여 이 거라고 하는 것은 새가 팍 날아가는 것입니다. 들것자가. 그래서 상이 후 저 위로 날아올랐다가 그런 뒤에야 다시 내려앉아서 모인다. 상이 후 집인이라.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새가 사람의 기색을 보고 날아올라 빙빙 돈 뒤에야 내려앉는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이것만 딱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앞 뒤에 어떤 글들이 더 있었을 것인데 저게 지금 저것만 남아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바로 여기로 연결되는 것도 자연스럽지가 않기는 한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냥자치 시제인저 자로 공지한데 삼후이작하시다 그랬습니다. 요 왈자는 말하다라고 하는 이 말자는 이제 공자가 말씀하시는 걸로 보고 공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사냥, 저 산에 높은 계곡에 이렇게 가로질러 있는 다리, 그 즈음에 암꿩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암꿩이 그 다리에 앉아서 뭐라고 이렇게 지저귀는 거예요. 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이제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서로를 부르는 이제 뭐 그런 소리. 그 소리가 들리니까 저 산 계곡의 다리 위에 암꿩이 저렇게 우는 걸 보니 시제인저 때를 만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뭔가 쟤들이 뭔가를 하기 위한 때를 만나서 저렇게 지저귀고 있구나 라고 시제인저라고 공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자로가 그것을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선생님이 시제인저라고 하니까 이 시제가 저 꿩이 그 봄이 되어서 짝짓기를 해야 할 시기가 되어서 저렇게 이렇게 소리를 주고받고 하는 그 시기 그 장면을 보니까 참 좋은 때를 만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시제인저라고 하셨는데 자로는 이 말씀을 듣고 저게 참 맛있는 때인데 저놈이 지금이 잡아서 먹으면 참 맛있는 때인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 암꿩을 잡아다가 선생님한테 바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3번 냄새만 맡으시고 일어나셨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짝짓기를 해서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키워서 번식을 하고 이제 그러려고 저들이 지금 저렇게 좋은 때를 만나서 저렇게 지저귀고 있구나 했는데 그놈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버렸으니까 번식이고 뭐고 없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시지도 않고. 그러나 자로가 선생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굳이 거기를 가서 그걸 잡아다가 이렇게 바쳤으니까 그것도 그 정성은 또 갸륵하고, 그러니까 뭐 혼을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냄새만 3번 맡으시고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남아 있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것이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요 남아 있는 글만 가지고는 알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요 마지막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논어 10번째 편 향당편에 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